네, 안녕하십니까. 약속한 대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 40분 정도 걸릴 테니까 프린트 잘 보시길 바라고요. 3, 4반 아이들은요, 제가 늘상 쓰는 프린트 쓰시면 되고요. 이제 1, 2반은 사실 전인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라 제가 가르쳐 드린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인서 선생님 프린트를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인서쌤이 따로 뭐 얘기하거나 나눠준 프린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3, 4반 프린트에 맞춘다. 1, 2반한테 미안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제 1페이지 보시면 욕구와 당위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욕구와 당위. 욕구라는 건요, 말 그대로 쉽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다. 아, 집에 가고 싶다. 아, 자고 싶다. 하고 싶다. 그다음에 당위라는 건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 해야 하는 거. 아, 공부하기 싫지만 공부는 해야만 해. 해야 하는 거. 라고 구분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구가 무엇인지 당위가 무엇인지 아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도덕이라는 건 당위, 의무, 인간의 도리. 그래서 당위랑 유사한 게 의무, 그리고 도리, 인간의 도리. 예,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은 여기에 들어간다. 근데 욕구에도요, 동물의 3대 욕구가 있어요. 동물의 3대 욕구. 동물의 3대 욕구는 뭐냐? 일단은 우리가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식욕이 있어요. 또 수면욕. 아, 자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성욕이 있어요. 성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체가 보존이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뭐 배설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배설욕은요, 식욕, 먹어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배설욕은 3대 욕구로 보지 않는다. 그 외에도 뭐 인정욕구, 뭐 명예욕구, 그 다음에 뭐 물질에 대한 욕구,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식욕, 수면욕, 성욕, 이거는 동물의 3대 욕구이다. 모든 동물들이 지니고 있어요. 그 식물들은 지니냐? 식물이 동물은 아니잖아요. 그 곤충들은 지니냐? 곤충은 움직이죠.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다 느끼는 욕구이다. 근데 또 욕구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다 가르쳤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설. 뭐 5단계설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5단계설. 매슬로우가 말할 때 이게 피라미드로 얘기를 하거든요. 밑에 있는 게 충족이 돼야지 위로 올라가거든요. 밑에 있는 게 충족이 안 되면 그 상위, 그러니까 2단계가 충족이 안 되면 3단계로 안 넘어가요. 그럼 저는 편의상 여기다 쓸게요. 이게 보이나? 잠깐만요. 잘 보이네요. 편의상 여기다 쓸 건데요. 1층에 뭐가 들어가냐? 1층에 맨 밑에 있는 욕구, 생리적 욕구다.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라는 게 말 그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욕구예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욕구. 여기에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당장 배가 너무 고픈데 공부를 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무 졸린데 운전을 할 수 있냐? 죽습니다. 이런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돼요. 충분히 자고 충분히 먹고 이러면 어떤 욕구 생기냐? 이제 2층으로 올라가야죠. 2층에는 뭐가 있냐?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황급히 배를 채웠습니다. 이제 주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안전한가? 내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나? 나를 괴롭히는 불량한 학생들은 없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안전하네? 나를 위협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3층에 그 다음 욕구가 뭐냐? 사회적 욕구예요. 사회적 욕구. 뭐 프린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는요, 다른 말로 여기다 쓸게요. 자리가 없어서. 소속과 사랑의 욕구라고 한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으려면요, 집단 안에 들어가야 돼요. 혼자 연애를 해요. 그거는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민주야 너 누구랑 사겨? 민주? 나 민주랑 사겨. 아니 민주야 너 누구랑 사귀냐고? 나 민주랑 사겨. 정신 나간 놈이죠. 태연아 너 누구랑 사겨? 나 태연이랑 사겨. 태랑 연이 사겨? 태연아 너 누구랑 사겨? 나 태랑
열이랑 사겨. 정신 나간 소리죠. 이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사회 안에 소속돼야 돼요. 소속. 그래서 우리 1학년 3반은 1학년 3반이라는 소속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학년 3반이 다 양아치들이야. 효빈이 주스 되어서 맨날 애들 넘겨, 민율이 전주에서 왔다고 맨날 애들 뭐 전주 펀치 이래서 맨날 때려, 유진이 다리 길다고 맨날 하이킥 차, 그다음에 오이안에 복싱 배웠다고 맨날 잽으로 애들 때려. 안전이 보장이 안 되면 1학년 3반에 소속되고 싶을까요? 될 리가 없죠. 이제 3층까지 되면 4층. 4층에는 뭐냐? 존경의 욕구예요. 존경 욕구. 존경 욕구는 정확히 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줬으면 좋겠으면 리스펙이에요. 애들이 나를 너 뭐 키가 크다, 잘생겼다, 수학 잘한다, 운동 잘한다 이렇게 나를 존중해줬으면 하는 게, 존경받고 싶은 게 이제 존경 욕구다. 사실 존중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교과서나 다수학자들은 존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5층, 마지막 여기 맨 끝에 있는 5층은 뭐냐? 자아실현 욕구예요. 자아실현. 자아실현 욕구이다. 5층까지 보이나? 예, 보이네요. 자아실현 욕구예요. 이제 애들이 나보고 자꾸 수학을 잘하는데, 와, 너 수학 진짜 잘한다. 와, 수학 박사야. 와, 수학 귀신이야. 하면 나는, 나 수학 교사 돼보고 싶다. 라고 스스로 자아실현. 내 꿈은 수학 교사가 되는 거야. 우리 박나연 쌤처럼 뛰어난 수학 교사가 되는 게 내 꿈이야. 누가 말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나 스스로 자아실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 4층, 5층이 있다. 그래서 층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위에 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사람이라면 지켜야 되는 의무이자 도리이자 도덕이다. 프린트 읽어보세요. 그 이상 또 읽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다 쓸게요. 인간 본성에 관해서.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성선, 다 배웠죠? 성악, 그 다음에 성무, 선악설. 또 애들이 얘기하면 뭐 깔깔 되는데, 성선설에는 누가 얘기했냐? 공자와 맹자가 말했다. 성악설은 누가 했냐? 공자 제자인 맹자 제자인 순자가 얘기했다. 성무 성악설은 누가 얘기했냐? 보자가 얘기했다. 성선설은 뭐냐? 말 그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부끄러움을 안다, 도덕심을 안다, 양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 라고 말하는 게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은요, 아니다, 태어난 애기들 봐라, 지가 배고프면 울고, 심심하면 울고, 뭐 낙엽 떨어지면 울고, 모기 지나간다고 울고, 자기 이렇게 대소변이 많아서 운다. 엄마가 주무시든 안 주무시든 뭐든 간에 인간은 이기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악이에요. 성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뭐 부끄러움도 느끼고요, 인간은 이제 도덕, 양심 이런 게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무선악설은 뭐냐? 아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다른 말로 백지설이라고 해요. 백지. 되게 하얀 종이, 백지. A4를 우리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백지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A4 용지 백지에다가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렸어요. 비싼 작품으로 팔릴 거예요. 근데 문제가 거기다가 욕설을 썼어요. 뭐 시은이 바보, 뭐 이런 욕설을 썼어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 종이에요. 이것처럼 성무성악설은 아니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까 설이 정해진 게 아니야. 정해진 게 아니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성무선악설은요, 후천성. 후천. 나중에 무엇을 배우냐, 어떤 환경에 있냐가 중요해. 후천. 반면에 얘들은 선천. 선천적으로 선과 악이 결정된다. 근데 셋 다 뭘 강조했냐? 학습을 강조했어요. 도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실천.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습관. 도덕적인 습관.
습관을 들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선성악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착하게 나쁘게 태어난다. 근데 왜 인간이 악해지냐? 주변 환경이 나빠서 악해지고 왜 인간이 착해지냐? 교육을 받아서 착해진다. 반면에 성문선악설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다. 다만 후천적으로 뭘 배우고 뭘 실천하냐에 따라서 인간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백지설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프린트 1페이지 좀 내려와서 도덕이 왜 필요하냐? 도덕의 필요성. 공자님, 순자님, 맹자님, 고자님도 다 도덕적인 실천 학습을 강조했네? 도덕이 왜 필요하지? 이건 크게 세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 관점. 도덕이 없다면 여러분 개인적 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사람들은 이기심에 따라 자기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려고 해요. 그냥 나쁜 짓을 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 차원. 강자, 힘이 센 사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것이 당연시되어 사회 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다. 힘이 강한 사람이 약자를 괴롭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된 거예요. 즉 도덕이 없으면 우리 1학년 3반에서 예를 들어 민유리가 그래 우리 반장 서해를 괴롭히는 거예요. 민유리가 서해 머리를 막 뜯으면서 너 나보다 약하잖아 어쩌라고 하면서 막 뜯어요. 근데 아무도 못 말려요. 도덕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도덕이라는 건요 법과 제도의 기초예요. 도덕이 없으면 법과 제도가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은 법을 악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회 제도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덕이 없으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게 당연시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적 차원. 세계적 차원으로는요 국가끼리 세계니까 국가끼리겠죠. 국가끼리 전쟁이 끊이지 않겠죠. 지금과 같은 문화와 경제적 발전을 할 수 없으며 국가 간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도덕은 이러한 걸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질서 유지와 공동체 화합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 자아 정체성에 관해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이제 14살쯤 됐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정도는 압니다. 그리고 나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신의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나 내 이름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은요 꼭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부를 이름이에요. 적어도 80년, 90년 사실 텐데 여러분들은 90년 가까이 평생 부를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의 뜻도 모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계를 보고 시계라고 하지 시계를 보고 탁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바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2페이지는 뭐가 있냐?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 관련해서는요 말 그대로 자아라는 건요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물어서 되찾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성찰도 어떻게 보면 자아 정체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아 정체성의 성격이 있는데 연속성은 무슨 말이냐? 3살 때의 성결이야 7살 때의 성결이가 14살 때의 성결이는요 다른 존재인가요? 아니죠. 3살 때도 성결이고 7살 때도 성결이고 14살 때도 성결이죠. 그 내년 15살의 성결이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죠. 자아 정체성은요 내가 키가 크든 머리가 빠지든 근육이 생기든 살이 찌든 눈이 하나 없든 뭐든 간에 내가 나야, 나는 나야 라는 연속성을 지켜주는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독자성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요. 지금 예쁘게 핑크색 생활복을 입고 반바지를 입어서 상당히 귀여워 보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 민준이야 강우가 똑같이 생활복을 입고 있어요. 핑크색 반팔에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우랑 민준이는 똑같네요. 강우랑 수민이는 똑같네요. 강우랑 태훈이는 똑같은 존재네요. 소연님이 생활복 입으면 저랑 효민이는 똑같은 존재네요. 그럴 리가요. 이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를 만들어준 게 자아 정체성이다. 쌍둥이여도 서로 다르거든요. 그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자아 정체성에 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교과서 보시면 페르소나라는 말이 나요. 페르소나가 뭐냐? 그리스어로 가면을 얘기합니다. 선생님도 학교에서는 교사로서의 가면을 쓰고 있고요. 제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로서의 가면을 쓰고요. 제 친구들 앞에서는 친구로서의 가면을 씁니다. 모르는 아저씨 앞에서는 그냥 모르는 아저씨의 가면을 씁니다. 사회인으로서의 가면.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강아지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 크게 얘기할까요? 야, 이 똥개 일로 와! 그럴까요? 그럴 리가. 강아지한테는 어이구 이러면서 엄청 귀여워합니다. 강아지한테는 사랑스러운 가면을 쓰겠죠. 이것처럼 우리 자아 정체성은요 여러 가지의 가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고 아셔야 되는 건 이거.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있다.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는 무슨 말이냐? 개인적 자아라는 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뭐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요. 나는 수학을 좋아하고, 나는 뭐 농구를 좋아하고, 나는 치킨보다 피자를 좋아하고,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30살에 결혼하고 싶고, 그리고 나는 뭐 충주에 살고 싶고 이렇게 내가 정하는 거를 개인적 자아라고 해요. 반면에 사회적 자아는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대치 같은 거예요. 서현이는 반장이니까 반장으로서 애들을 조용히 시켜야 돼. 이런 거. 도덕교사니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더 도덕적이어야 돼. 다른 사람들과 이제 사회적 역할로 보는 거죠.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해. 나는 예를 들어 뭐 귀여운 막내 아들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뭐 애교를 부려야 해. 뭐 이렇게 여기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개인적 자아는 내가 정하는 거. 사회적 자아는 주변 사람 또는 사회적 위치, 집단에서 정해지는 자아가 이 사회적 자아라고 한다. 그 정도만 말하면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또 말씀드릴 거는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에 플러스로 또 알려드릴 게 뭐냐? 1, 2반에서 가르쳐 주신 부분 여기서 다시 언급해 드릴게요. 자부심, 자만심. 사실 이 세 가지만 알아도 되긴 되는데 이것도 알아봅시다. 자신감은 뭐냐?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보통 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나를 얘기합니다. 나. 자신의 뭘 믿냐? 자신의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나는 이번 체육 시간에 100m를 15초에 들어갈 자신이 있어. 이번 중간고사에 영어를 100점 맞을 자신이 있어. 나는 나는 농구를 잘해서 레이업을 넣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자신이 있다는 말을 쓰죠. 자존감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나를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대로에 있는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내가 수학도 못해, 레이업도 못해, 뭐 맨날 숨만 쉬고 게임만 해, 잘하는 거 없어, 뭐 친구들도 나를 이렇게 친구가 많지도 않아.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 라고 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자존심은 뭐냐? 이거랑 비슷하죠. 자존심은요 타인으로부터 타인 인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 너 수학 잘한다, 와 너 축구 잘한다, 와 너 잘생겼다, 뭐 말 참 예쁘게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하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수학도 못해,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는 찌그러져 있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 자존심이 박살이 납니다. 자부심은 뭐냐?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에 갔어요. 자부심 느끼잖아. 서울대로서의 자부심.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이 됐어요. 자부심 느낄걸? 예, 자부심. 서울대 가서 자존심 올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부심이 맞아요. 서울대 가서 자존감 올라. 서울대 가서 자신감 올라. 서울대 가서 자부심 생겨. 자부심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쓴다. 뭔가 내가 얻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에요. 자만심은요, 부정어예요, 부정어. 좋은 거 아닙니다. 오만한 거예요. 내가 다른 애들보다 더 잘해. 우월하다 생각해서 다른 애들을 깔보는 거예요. 뭐야, 쟤야, 뭐, 나보다 키 작잖아. 뭐, 다인이 머리 나보다 뭐, 멍청하잖아. 민율이 나보다 뭐, 못생겼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누가 생각하냐? 세강호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강호가 속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쟤야, 나보다 못생겼고, 민율이 나보다 뚱뚱하고, 다인이 나보다 안 예쁘고, 그다음에 누구야? 유진이 나보다 침착하지 않고, 서해 내 라이벌 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월심,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생각하는 거 나쁜 거예요. 자만심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거구나 아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하다 빼먹었는데 다시 개인적자와 사회적자 관련해가지고요,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개인적자가 더 중요할까요? 사회적자가 더 중요할까요?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정확히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만약 시험 문제에 사회적자는 개인적자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틀려요. 반면에 시험 문제에 개인적자와 사회적자는 상황에 따라 중요성이 다르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올바른 자아정체성. 자아정체성이 올바를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장점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표로 만들어져가지고 전인서 선생님 프린트나 제 프린트에 이렇게 표로 돼 있어가지고 자아정체성이 올바른 경우에는 도망가지도 않고 책임질 수 있고 뭐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게 있고요. 자아정체성이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는 뭐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삶에 만족 못하고 무책임해지며 이런 게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내기 아주 쉽게 생겼죠. 그 정도만 공부하시면 2페이지는 문제 푸는데 지장 없을 것 같군요. 그 다음에 3페이지 가치에 관해서 잠시만요. 지금 23분 했는데 조금 더 빨리 해야겠군요. 얘기할 게 많았군요. 가치는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가치는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가치는요, 주관성을 지녀요. 주관성은 또 무슨 말이냐?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치킨보다 피자를 좋아합니다. 그거 나한테 치킨보다 피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은요, 자동차에 큰 관심이 없어요. 자동차보다는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비싸잖아요. 그럼 저한테 자동차보다 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런 반팔보다 셔츠를 더 좋아합니다. 그럼 나한테 셔츠가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은 교복 셔츠가 불편해서 생활복을 입잖아요. 그 생활복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치는 크게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 나뉘어요. 크게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로 나뉩니다. 물질적 가치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갈고, 칠판 눈에 보이죠? 저도 보이죠? 가위도 보이죠?
이런 게 물질적 가치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돈. 반면에 정신적 가치는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사랑, 우정, 행복 같은 거.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거,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연애하고 싶다 이러는데 사랑을 얻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사귀고 싶은 건 우정을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건 행복을 얻기 위해서예요. 가치라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 가치,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사랑, 우정, 행복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도 정신적 가치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도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라고 있어요. 도구적 가치는요,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도구적 가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는 가치예요. 다른 말로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데 그냥 쓰지 않을게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되는데 뭘 얻기 위한 도구가 되냐? 본래적 가치를 얻기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본래적 가치는 바람직한 가치를 얘기합니다. 바람직한 가치. 아니면 행복 같은 걸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도구적 가치는 물질적 가치 같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거예요. 뭘 얻기 위한 거냐? 본래적 가치를 얻기 위한 가치를 도구적 가치라고 한다. 그러면 도구적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본래적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본래적 가치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치 관련해가지고 그 얘기해 줄 때구나. 도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 중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에 미쳐가지고 가족들을 보살피지도 않고 돈에 미쳐서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돈에 미쳐가지고 돈만 버는 거예요. 쓸 줄도 몰라 그냥 돈만 벌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가치 전도 현상이라고 해요. 가치 전도. 가치 전도 현상은 부정적인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말 그대로 가치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도구적 가치는 본래적 가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도구잖아, 도구. 근데 뒤바뀐 거예요. 이렇게 뒤바뀐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위해서 행복을 갖다 파는 거예요. 이런 걸 가치 전도 현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렇게 선생님 코가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번째로 진, 선, 미, 성 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있어요. 진, 선, 미, 성은요 정신적 가치인데 진은 뭐냐? 진리를 얘기합니다. 진리. 지식을 얘기해요. 지식. 뭐 수학적인 거, 국어적인 거, 역사적인 거 다 들어가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지식. 선은 뭐냐? 도덕이에요. 도덕. 착한 거. 우리가 선녀 같다라고 하잖아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선녀다, 천사다 이러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똑똑이. 미는 뭐냐? 아름다울 미자. 아름다운 거. 이 아름다운 건요, 고귀하고 추한 거,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움과 관련된 거는 여기 아름다울 미자에 들어갑니다. 성은 뭐냐? 성스러운 거. 성스러운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걸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거. 또는 아주 놀라운 자연현상. 갑자기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마른 하늘에 되게 날씨가 좋아. 근데 갑자기 막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막 천둥이 10초간 칩니다. 그러면 놀랄걸? 경이로움. 이게 성에 들어갈 것 같아요. 종교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갔는데 십자가상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고 섹시해. 정신 나간 놈이죠. 그걸 봤을 때 뭔가 하느님 십자가 앞에서 거짓말을 못할 것 같은 게 성스러움이에요. 뭐 그 정도만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프린트를 보시면 프랜시스 베이컨이 나옵니다. 거명인간, 대명인간, 꿀벌형인간. 시험에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그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군요. 자유의 역사는 제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이제 4페이지.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냐? 이거 좀 지우고. 도덕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행복에 빠질 수가 없는데, 칸트 이야기도 나옵니다. 칸트. 잠깐만. 선생님이 목소리가 원래 큰 편인데, 일부러 녹화를 할 때는요, 휴대폰에 제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찝어주고 정리해줄 때는 마음이 좀 급해요. 영상이 길면 안 볼 거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됩니다. 네, 한 10시간, 12시간짜리 수업을 1시간 만에 줄이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도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이제 여러분들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냐? 애들이 하고 영어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냐? 보시면 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려면 왜 좋냐? 나뿐만 아니라 모두한테 이득이 돼요. 모두에게 이득. 이 모두에는요 나까지 포함됩니다. 나 포함. 나까지 포함돼요. 나를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 끊고 다시 진행할게요.